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168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교차하는 한여름 반곡동에서 인사드립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녹음한 시간이 한 오후 3시쯤 되는데 오전 11시에 시청에서 아카데미 친구들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진짜 땀이 뭐 그냥 거의 비 오듯이 진짜 문자 그대로 쏟아져가지고 와 이제 큰일 나겠다. 좀만 더 서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듣기로는 오늘 어쨌든 우리 기자회견을 지켜보러 온 정보과 경찰들도 혹시나 온열 증상,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 이 구급차 부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는데 실감이 되더라고요. 한여름이 왔다는 거를 그런 걸 보니까.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집중호우가 중간중간에 막 내리기도 하고 지난주가 굉장히 이제 계속 내려왔었어요. 맞아요. 네.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가 벌써 이 시간이 지난주에 좀 많이 왔었죠. 많이 왔었고. 네. 그래서 남부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사고도 많이 있었고. 네네. 원주는 어쨌든 뭐 이번에는 큰 뭐 이런 물난리는 일단 좀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원주천이 일단은 뭐 넘치진 않았으니까. 네네. 이게 다 뭐 원주천 댐 덕분이다.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또 원주시 발 어떤 욕하게 아니다. 원주시에서 뿌린 원주시 발 보도 자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언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검증을 해봐야겠죠. 네네. 어쨌든 장마와 폭염이 계속 뭐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참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옷이 계속 좀 젖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이제 행사 준비 때문에 바람 습기를 한번 방공역 방면부터 쭉 한번 걸었었거든요. 방공역이 지금 공사 끝났어요? 공사 중인데 그쪽 인근에서부터 이제 혁신도시 혁신체육공원 쪽부터 이제 쭉 걸어왔는데 걸어오다가 갑자기 구름의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국제성 호우가 갑자기 제가 원주 터널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됐어요 갑자기? 이 뭐야? 갇혀가지고 근데 이제 슈와 하원할 시간이 좀 다가와가지고 그때까지도 했어요. 못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게 더 길어질까 아니면 그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안 그칠 것 같다. 하늘을 봤을 때. 그래서 막 뛰어서 봉산동 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비가 좀 오다가 버스가 도착할 때쯤 되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게 좀 젖은 상태로 버스를 타니까 타신 분들이 저 사람은 왜 언니 이렇게 쨍쨍한데 왜 저렇게 젖었어? 약간 뭐하다 온 거야? 이런 눈빛으로 물 한 바가지 끼얹었나? 오셔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땀 나서도 젖고 그렇죠. 집중호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옷이 젖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든 이제 양산 겸 해서라도 우산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맞아요. 네. 저는 2년 전이었나요?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때 7월이어서 그때도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의 아카데미 극장 좀 힘 좀 써봐라 문화재청 뭐 가만히만 있냐 1인 시위하러 갔을 때 제가 그때 뭐 1인 시니까 양산은 못 쓰고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스카프라도 쓰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선크림도 사실 그렇게 꼼꼼히 안 바르고 해서 그때 제가 아주 새까맣게 타서 왔었죠. 사실은 대전에서 그게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피부톤이 그 이후로 영구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복이 안 돼. 아직도 몸 색깔하고 이 얼굴 색깔이 겉이 탄 정도가 아니라 속까지 2023년 7월 이전 방송과 지금 방송을 보면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양산도 평소에 잘 쓰고 선크림 꼼꼼하게 다 바르고 해야 한다. 햇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이게 사실 피부에 안 좋은 거니까 뭐 피부톤이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맞아요. 안 좋은 거니까 사실은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일정을 잘 잡아서 휴가까지 성공적으로 다녀오셨잖아요. 잘 잡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비 안 왔다면서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휴가 일정을 잡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잡을 때부터 일정상 장마가 원래는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장마 예보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짧게 끝난다고 하더니 다시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갈까 싶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쨌든 여행 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짧게 일정을 좀 잡았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거의 비와 함께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요? 어디 가셨는데요? 이제 서울 다녀왔었고 이제 서울 다녀오는 날짜를 다르게 해서 하루는 이제 강북 쪽, 종로 근처, 네, 뭐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학로 이런 쪽 다녀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루는 이제 슈아와 같이 홍대 쪽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이틀 나눠서 좀 다녀왔었고 뭐 서울 로컬 투어로 다니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두 날은 다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루는 원래 단양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려고 많이 했었는데 가시죠? 네, 근데도 단양으로. 월요일 그 휴가 첫째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은 못 가겠다 싶었는데 정말 다행히 그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할 때만 비가 그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내내 비가 왔는데 그때만큼은 맞아요. 하늘이 네. 도왔네. 휴가 전체 일정 중에 그날 하루만 그게 사실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맞아요. 비가 안 와야만 즐길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도 좀 즐겨보기도 그게 했었고 저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한 번 타면 몇 분 정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요? 그날은 바람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한 5분에서 7분? 한 7분 정도 그게 탔어요. 제일 짧은 거겠네. 그럼 네네. 바람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7분. 저희가 이제 그 탔던 패키지가 원래는 15분 타는 패키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있으면 15분 동안 쭉 한번 다녀보고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7분밖에 못 타니까 그래서 2번 탔어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그 시간 한 번 맞춰 주는구나. 네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 패키지는 딱 한 15분을 맞추는 패키지여가지고 그렇게 탔는데 패러글라이딩 처음 타봤는데 나름 좀 재밌었던 경험이어서 다음에도 또 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게 왜냐면은. 두 번째 탔을 때 그래도 또 처음이랑 똑같이 타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같이 타주셨던 분이 좀 재밌게 타라고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걸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네. 고개 비행이 약간 고개 비행 되는구나.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너무 멀미가 심해져가지고 처음 경험한 거라 보니까 또 아침 일찍에 빈속으로 타서 그런지 그 일정 뒤에까지 내내 좀 약간 멀미 기운 때문에 힘들었어가지고 이걸 다음에도 또 타볼까 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계속 생각나면 타는 거죠. 또 그때 그 느낌 왠지 모르게 다시 생각난다. 확실히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면 좋겠다. 슈아도 탔어요, 근데? 슈아는 못 탔어요. 못 타나요? 너무 어리면? 20km 이상만 탈 수 있어가지고 몸무게로 보는구나. 그래서 슈아는 아직 20km가 안 돼서 못 탔었고. 그럼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부터는 탈 수 있겠네. 아니면 뭐 그래도 좀 키가 많이 크면은 뭐 7살 이런 정도에는 탈 수 있다. 뭐 내후년 정도면 탈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슈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안 탈 거라고. 별로 흥미가 없다. 네. 약간 그래도 슈도 이렇게 무서운 걸 조금 싫어해가지고 본인은 안 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컸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야, 근데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사다리 한 2m만 올라가도 어질어질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오히려 저도 좀 높은 거를 무서워하는 편인데 패러글라이딩은 이렇게 뒤에 전문가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타는 앉아서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다른 놀이기구 이런 것보다도 이게 고개 비행만 안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그냥 탈 수 있어서 그냥 감상하는 기분으로. 네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 말만 믿고 탔다가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나중에 어쨌든 한번 타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타보니까. 어쨌든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그래도 날씨의 도움을 또 받아서 그나마 여름에 어쨌든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그렇게 좀 휴가를 지내다 왔고 아마 대부분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때잖아요. 8월 초까지 보통 이제 보니까.
다 아주 성숙이죠. 맞아요. 가격들이 아주 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디 가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미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가실 분들도 휴가 어떻게 다녀오실 건지 그러니까 그런 휴가 얘기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제 휴가 다녀온 얘기는 안 물어봐요? 본인 얘기만 혼자 다 하고. 이거 안 다녀오셨잖아요. 맞아,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휴가를 안 갈 것 같아서 원래 이제 가족들하고 항상 이제 다녀왔었는데. 맞아, 작년엔 또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작년에는 어디 갔지? 울릉도 갔다. 울릉도. 네. 울릉도 독도까지 갔었고. 요새 울릉도가 논란이 많던데. 공감이 됩니다. 약간 경험하셨던. 근데 또 그 정도인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죠. 네네. 근데 또 뭐 복잡한 문제고. 뭐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섬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 사실 그 주민들도 물론 진짜 좀 그렇긴 한데 양심 리스이긴 한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들도 있는 거고 역사적인 맥락이. 그리고 또 유명한 관광지들은 되게 그런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더라고 울릉도에. 아무튼 작년에 울릉도를 다녀왔었고 올해 겨울에는 이제 부산을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은 좀 쉬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저 대만이나 좀 이런 쪽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가족 여행이 잘 추진이 안 돼가지고 겨울 쪽을 좀 노려보도록 휴가 몰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2주 결방을 미리 예고를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신 얘기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강원도와 원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유튜브는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후원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언급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그분들께 또 샤웃아웃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리액션 하겠습니다. 합니까? 해야죠. 감사한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국인 씨가 리액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168회 1부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주제 하나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척척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시민의 엄벌을 바라는 원광수 시장입니다. 네,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입니다.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원주시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시민 24명의 재판이 지금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쵸. 지난 14일에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찰이 예상보다 높은 구형을 때렸어요. 24명 중 6명에게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18명에게는 벌금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징역 5년 10개월, 벌금 4,500만 원을 요청을 한 셈이에요. 네. 이게 참 말이 되느냐. 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도 말이죠. 지금 징역 2년이 안 나옵니다. 네. 해봐야 뭐 징역 1년 6개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 아카데미 극장 평화적으로 시위하다가 이제 막은 시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게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검찰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 서부지법 폭동 가당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문제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원주시 정부의 논리를 검찰이 고스란히 수용을 해서 구형에 반영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낍니다. 보니까 한편으로 여기서 이래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구나.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보존을 전제로 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취임하고 갑자기 뒤집은 건
다름 아닌 원강수 시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90% 95% 확정된 사업을 뒤집을 거면은 그 뒤집는 만큼의 필요한 설득과 이런 여러 가지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는 이제 원강수 시청의 책임인 거잖아요. 마땅히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대화와 수기로 극장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고 한 건 오히려 시민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원주시정부는 이걸 묵살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주시정부는 이걸 공개 논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수기를 거치겠다. 했어요. 안 했잖아. 말뿐이었어. 그리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야 무슨 이게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외부위원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택시 떠나고 나서야 손 흔드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죠. 어처구니 없게도 시민을 제대로 기만을 했습니다. 철거안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논란 속에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를 어영부영 통과했죠. 당시만 해도 또 시의회는 다수당이 국민의힘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거수기처럼 손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급하게 뭐 처리하느라 뭐 안건을 끼워 넣기 난리 나고 하고 막 뭐 비대면으로 막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는 난리가 났죠. 막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철거 과정은 또 뭐 똑바로 했습니까? 뭐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성면안전관리법을 줄줄이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쵸. 성면이 그 주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라는 지적을 원주 MBC에서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급하게 하느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랴부랴 그걸 또 정비한다 그러고 며칠 또 지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어쨌든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것이 정황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걸 그냥 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그런 행태들이 그냥 계속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기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중립적인 자세에서 말 그대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우리는 반대의 의견을 대놓고 설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철거의 논리를 강조한 어떤 문서를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걸 주무부서의 그 과장이 여담이지만은 그 과장이 원래 좀 외청으로 갔다가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갔다가 이번에 복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청으로 네. 안전총괄과로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뭐 실명 얘기 못할 게 없죠. 아니 그게 제일 어이가 없는 거야. 남기주가 어떻게 이게 안전총괄 이 36만 원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이 되냐고.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말 공무원과 이런 용역을 동원해서 극장에서의 그 정말 폭력적인 대치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 주도한 그런 정말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정말 안전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던 그 남기주가 안전총괄 과장이 됐다. 인사 책임자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 거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멋대로 행정을 펼치는데 시민들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일단 중단해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냐. 중단하고 대화로 풀자. 그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도 충분히 얘기했었던 수기 과정을 거치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위법, 졸속, 불통으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지켜볼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걸 다 그냥 뒤집어 깡그리 뒤집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이런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업무 방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철거 업체와 택배 업체조차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네네. 민간 업체가 됐습니다. 이 어떤 업무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민간 업체는 괜찮다. 이해한다. 처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원주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원주시가 민간 업체는 괜찮다는데 우리는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저 시민 녀석들 저 강력하게 때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보통 우리의 상식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업체에서 우리 너무 이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행정에서 그렇지. 그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조금 우리 완화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이해해주는 우리 얼굴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네. 서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중재 역할을 보통 하잖아요.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극장 다 무너졌는데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네네. 우리 뭐 이제 좋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 가야 하니까 먼저 이렇게 수그리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강력 처벌하십시오.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업체는 처벌을 먼저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엄벌을 촉구하나 도대체. 자기들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몸으로 막았냐며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시정에 반기를 든 이들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는데 그렇지.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대체? 자, 근데 당초 시정부는 그 엄벌을 촉구했다는 그 공무원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공무원이 진술이 그냥 공무원의 독단적 진술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주 기사가 하나 떴죠. 이 기사에 실린 원광수 시장의 코멘트를 보면 역시 이 엄벌 촉구는 원 시장의 뜻이었음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전체 시민을 향한 사과 없이는 불원서 제출은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게 혹시 본인에게 향하는 말은 스스로에게 아닌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은 이 말이 나는 웃겨. 그러니까 무슨 선심을 베풀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흥정하듯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것도 참 웃기다. 니들 불원서 원해? 사과해? 그럼 써줄게. 야 무슨 시민을 상대로 거래합니까?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그럴 입장이냐고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사과를 운운하고 있느냐. 시민과 공무원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구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누가 훼손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도 6억 5천이면 된다고 했다가 지금 16억 5천만 원이 고무줄로 예산 띄워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누구 때문인데? 이게 본인이 다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다 행정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소개합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원서 제출 이전까지의 모든 문장의 코멘트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민을 향한 사과 없이는 불원서 제출은 없다. 이 말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법정에 설지도 모르는 원광수 시장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역시 원주의 윤석열답다. 그쵸? 나는 옳고 니들이 틀렸고 나는 끝까지 간다. 뭔가 계엄 이후에 이제 그 본인의 의견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시민만을 바라보면 국민만을 바라보면 가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역시 어쩌다 이런 사람이 시장을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통령을 다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민의 의견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전체 시민이라고 더 확대 해석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 어떤 불온한 세력처럼 한정 지어 버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민을 향한 사과라는 워딩은 결국 그런 편협한 인식이 끼어 있는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려요. 반국가 세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원주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에 반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냥 원주시의 무슨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그런 워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전체 시민을 향한 사과를 해라 이런 워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원주시장이라는 정말 시민 다수를 포용해야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뱉을 수가 있는 발언이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전체 시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이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의회에서 원광수 시장 한 얘기가 뭡니까? 주차장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 내가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시정 질문 과정에서도 내뱉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친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뭐 전체 시민 막 프레임을 짜가면서 전체 시민 일부 시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윤석열이 쓰던 프레임 그대로다. 나는 맞아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고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는 바람에 내가 방해를 받아서 정말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도 그걸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런 워딩을 통해서 들어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원광수 시장을 주어로 해서 어쨌든 전체 시민을 향한 사과 없이 불어넣은 제출은 없다라고 코멘트를 해서 이게 논란이 돼서 그런지 이 기사가 2025년 7월 23일 오후 1시에 입력이 됐는데 처음에 초판이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 12분에 수정이 됐어요. 뭐가 바뀌었냐? 원광수 시장은 하고 이제 코멘트가 됐는데 이게 원주시는으로 이제 코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원광수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좀 부담을 느꼈는지 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로 바뀌었어요. 나는 근데 이게 더 웃겨. 그럼 원광수 시장의 의견은 곧 원주시의 의견이다. 짐이 곧 원주시다. 이런 느낌입니까? 절대군주. 이럴 거면 그냥 원광수 시장으로 내보내지. 뭘 또 빼십니까? 발을 뒤로. 좀 궁색하다 이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심 재판 선고 다음 달입니다. 8월 11일 원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아카데미의 친구들선 지금 탄원서를 받는 중이에요. 저희 지금 QR코드와 링크 게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요거 찍으시면은 바로 이제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은 바로 뜻을 함께하는 분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점 거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선처 탄원을 하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 영화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따가 한번 찍어보죠. 이거 좋아요.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좀 지켜줘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좀 한번 찍어봅시다. 함께. 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사실 원광수 시장은 그동안 이제 아친의 행보에 좀 무관심? 어쨌든 무대응 이런 걸로 일관하시다가 무대응에 가까웠죠. 애써 이제 이악 물고 외면하는 듯했는데 이번에는 원광수 시장 쪽에서도 약간의 좀 반대 움직임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원광수 시정의 전 특별 보좌관이라든지 측근 인사가 이제 포함된 원주 청년 연구소 그리고 원광수 시정의 우호적인 언론이죠. G1방송 등등 열심히 군부를 대고 있다. 어떻게든 이게 무슨 아친이 떼쓰기를 했다. 뭐 이거 뭐 보존 가치가 없는 거였는데 괜히 이거를 보존하자고 막 들쑤셨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뿌리면서 자기들은 막 팩트라고 하는데 막 댓글 열심히 달고 계시는 그 전직 특별 보좌관 한 분 계십니다. 뭐 다 아시죠? 그분 열심히 달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 팩트는 이건데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왜 이건 쏙 빼고 얘기합니까? 근데 팩트가 아니니까 빼고 얘기하죠. 그쵸. 팩트를 다세요 제발. 팩트도 아니고 이미 다 반박된 거를 그대로 계속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다니십니다. 그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단은 저는 글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달는데 이해가 일단 안 되고 선의로 해석을 해주더라도 팩트가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다는 점 양보하고요. 한창 이 철거 관련해서 논란을 만들면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는데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뭐 우리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진영이라든지 이제 국내 어떤 부정선거론자 진영에서도 뭐 업데이트 안 하잖아요. 맞아요. 논박된 거 그대로 계속 답습해서 계속 뿌리고 다니잖아요. 막 오히려 그걸 더 극단적으로 주장을 더 다듬어가지고 설파를 하기도 하고. 공통점이 좀 몇 번 있는데 가짜뉴스를 교정할 생각이 없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타격감이 없어요. 아니 뭐 그럴 듯해야 이거 뭐 논박을 하지. 뭐 이미 다 논파한 거를 뭐 계속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 기사 웃기더라고. G1 방송의 박성준 기자, 유명한 분이죠. 박성준 기자가 쓴 애물단지 극장 시민품으로라는 기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논조는 그거죠. 이 아카데미 극장 참 이게 오래돼가지고 막 어쨌든 운영도 안 되고 있었는데 애물단지였는데 요번에 싹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 지어놓으니까 해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죠. 근데 나는 이렇게 기사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기사 찾아서 보세요. 애물단지 극장 시민품으로. 기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야외 공연장에서 지금 한참 버스킹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이제 오픈런 하려고 오픈빨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외 공연장 버스킹의 시민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화면에 나온 그 좌석을 보면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좀 보도를 하려면은 시에서도 좀 그림을 만들려면은 어디서 뭐 좀 관변 단체에서 동원을 해서라도 자리라도 좀 꽉 채우고 좀 이렇게 스탠딩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이래야 정말 반응이 뜨겁구나라고 인식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코멘트와 달리 기자의 코멘트와 달리 화면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풀샷을 안 잡고 무대 공연하는 사람만 잡던지. 근데 애써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보여. 지원 방송에서도 그림을 좀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숨길 수가 없는 거지. 이미 자리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은 뭐 코멘트를 굳이 그렇게 하냐 낯간지럽게. 아니 그리고 날짜를 잘 맞추면 5일장 이럴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좀 있었을 텐데. 심지어 5일장인데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은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G1 방송 원강수 시정 들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네. 홍보비 집행액도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위탁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또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인가요? 예선 이제 1억 넘면서 그것도 G1 방송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좀 일맥상통하는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참 시기가 묘할 때 이런 기사들이 쭉쭉 나와주고. 그렇죠. 네. 지난번에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도 뭐 저거 철거 방해한 아카데미의 친구들한테 그 피해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그 보도 연속 3일 연속 때린 게 지원 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가장 네. 열심히 보도했던 거. 그리고 그 보도마저도 어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원광수 시정의 우호적인 곳들이 그런 이야기를 내니까 바로 받아서 같이 그렇지. 해주고. 마치 약속대로는 합일이 된 거죠. 네.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아주 공교로웠죠. 약간 지원 방송 열심히 군불 떼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기억하고 꼭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어김없이 주간 조남현입니다. 어떻게 이게 매주 빠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의혹이 터지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조남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양식 게이트. 네. 업무 추진비를 보신탕, 염소탕 등 특정 업종에 반복 사용한 게 일단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신탕이 39건, 염소탕이 57건. 그래서 도합 96건이 거의 100여 건에 육박하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달은 거의 뭐 매일 같다 싶을 정도로 점심 저녁에 다 보양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보양식을 좋아하냐? 보양식 먹으려고 이사장이 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에서도 아니 출근 일수가 20일인데. 그렇지. 뭐 절반을 보양식 그러니까요. 먹는데 이렇게 업주비를 썼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사용이 제한된 관외에서 아마 횡성이었던 것 같은데 결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행태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집행 사유가 불분명한 결제가 91건에 달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업추비를 도대체 어떻게 쓴 거 아니냐, 쌈짓돈처럼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원주시 정부는 이달 초 업추비 특정 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3년 7월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용 내역 전반을 들여다봤는데 부정 사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결제한 것, 그리고 공단 업무가 아닌 다른 기관 행사에 참석해 결제한 것, 그리고 사전 품위 없이 결제한 것 등 3건에 대해서는 48만 7천 원을 환수 처분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정부는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때린 셈이 됐어요. 맞아요. 네. 부적정 사용이 결국에는 이제 197건이 드러난 셈이거든요. 거의 200건이 육박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결제 자체가 하나하나 이거 다 문제가 있어서 뜯어봐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 제대로 한 게 맞는지. 197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적정 사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만약에 물론 뭐 이거보다 많긴 하겠지만 그렇게 결제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뭐 보통 한 20일 출근하니까 220일에 10달 하면은 200건. 그냥 거의 10달 내내 그냥 잘못 쓴 거예요. 아니 보양식에 96건 쓰고 그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리뷰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조남현 이사장 나는 몰랐다. 모르쇠를 겁니다. 그게 왜 그렇지? 네. 그건 몰랐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실 공직자로서 업추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이분은. 맞아요. 네. 있는데 모른 척을 하든지 둘 중 하나야. 저도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써놓고 우리 직원들이 그건 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개인의 어떤 사유대로 쓰고 그 뒤에 그걸 뭔가 막아줬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권하름 의원도 그 얘기를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아라. 이사장이 그냥 업추비 막 쓰는 바람에 직원들이 그거 문서로 품위서 다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늘 지적 이따가도 계속 지적하지만 애초에 이 업추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이거 공기업의 이 수장으로 앉혀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고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다 모여서 이 197건이 그렇지.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이렇게 정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시정부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기관 경고 처분 내렸고요. 조남현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냥 경고 정도, 옐로우 카드 정도만 날린 거예요. 197건이 들어왔는데 옐로우 카드면 됩니까? 이거 다이렉트 퇴장이지 이게? 그렇죠. 네. 정말 결정적 골 찬스를 지금 백태클을 해가지고 무산을 시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 처분밖에 안 나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만 한 셈이에요. 특히 감사 이게 깊숙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결제 후 취소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계속 취소를 했냐? 한번 결제했으면 끝이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쪼개기 결제를 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 어쨌든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 네네. 그런 의혹들이 시의회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감사실은 이번에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명하지 못했으면은 특정 감사를 더 길게 해서 정말 제대로 탈탈 털어가지고 감사 결과를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정 기간 쓱 보고 그냥 뭐 대충 요 정도 문제 있네 하고 그냥 손방망이 처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간 특히 시정부의 행태와 너무나 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땠습니까? 시정부 감사실 지금까지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하겠다는 이 시정의 취지에 발맞춰서 기조에 발맞춰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의혹만 제기됐을 뿐인데도 전광석화로 강경 조치를 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왜 고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발 때렸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감사가 나오기도 전에 거의 고발을 때릴 기세로 막 언론에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총체적 업무 부실이 있었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197건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가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감사실의 조치만으로 그냥 경고 처분으로 그냥 가름하겠다 이런 태도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다른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방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그게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그렇죠. 이게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있었습니까?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문제 있었다. 감사 때려놓고 고발 때렸죠. 그건 그리고 날리고 감사 선조치 후감사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원주시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선조치 후감사 정말 대단한 적극 행정을 펼쳤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거듭된 수사를 벌였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네. 혐의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거 일단 날라갔어. 그리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 여기 뭐 대리 서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 많았다. 보조금 부적정 사용했다, 수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 때려놓고 고발 때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조금 지원도 어쨌든 끊긴 거 아닙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 경찰 수사에서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시정부 아무 입장도 안 내놨죠. 뭐 사과도 없고 유감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쨌든 드러난 197건이 드러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똑바로 처분을 안 합니까? 그냥 옐로 카드 정도만 꺼내고 맙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문화 도시에서 이런 게 밝혀졌으면 난리 났죠. 뭐 대대적으로 벌써 매장 어떻게 시켰지. 했습니까? 난리 네? 났죠. 막 우호적인 언론들 뭐 또 지원 방송 이런 데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쳤겠지 또.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이미 날리고 그렇지. 그리고 또 더욱 강력하게 계속 냈겠죠 언론 보도를. 그렇죠. 이거는 뭐 네. 뉴스원, 뉴시스 다 동원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현 이사장 어쨌든 원광수 시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선거 때 열심히 도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주시가 시장 측근 비리를 감싸고 있다며 조남현 이사장과 원광수 시장 퇴출운동에 나서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둘 다 나가라. 이럴 못 거면 봐주겠다. 뭐 하는 것들이냐. 봐주게 할 거면 너도 딱
나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자, 조남현 이사장 지금 의혹이 몇 가지입니까? 자, 줄줄이 얘기해 보죠. 일단은 이사장 임명되는 것부터 백지 이력서로 채용됐다는 네네. 의혹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리고 산업단지 땅 투기 의혹이 있었죠. 도로 확포장 계획안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본인 아내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네네. 도로 확포장 계획안을 먼저 입수했었다. 이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데 어떻게 일개 공기업 이사장이 이걸 갖고 있냐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부당 노동 행위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들이 업추비 부적정 사용 의혹에 행감 과정에서는 관용차를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개인 용무에 공단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민간 업체에 개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네.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남현 이사장, 그리고 이것을 이악 물고 모른 채 하는 원강수 시장. 이렇게 버틴 다음에 결국에는 둘 다 책임을 물어서 퇴진시키는 그럼요.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보신탕 게이트, 이 보양식 게이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행감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는 신경호 교육감 재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 이분도 혐의가 많아요. 그쵸. 자, 지금 보면은 네.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와 함께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일단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씨와 선거운동에 동참한 한모 씨에게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겠다. 뭐 예를 들어 대변인이나 체육특보 또는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데 이 씨에게는 1천만 원, 초등학교 교장에게는 500만 원, 컴퓨터 장비업자에게는 1천만 원, 건축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렇게 총 5건에 달하는 골고루 받았습니다. 골고루 받았다. 네, 이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전 뇌물 수수 혐의죠. 2023년 6월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후로 2년째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입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새로운 전략. 강원도에서는 이게 지금 신경호 도대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냐. 임기 다 채우고 지금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심도 안 나와요. 지금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신교육감의 1심 재판. 그런데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이모 씨도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려 국민 주권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럴 때 엄벌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혐의는 그동안 많았었고 신경호 교육감은 나는 무죄다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검찰의 구형은 어쨌든 좀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죠. 징역, 이런 2년, 대부분이 인정이 된 3년이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징역 3년 구형을 했으니까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중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형에 가까운 지금 맞아요. 형이 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형이 이렇게 세게 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사 과정이 불법이었다. 압수수색이 위법했고 별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위법이다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성립할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였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이분도 윤석열 씨도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법 지금. 기술자적인 계속 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신경호 교육감도 그런 허점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약간 옛날 그런 거 있잖아.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사안 자체가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물론 정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별건 수사에 대한 어떤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쵸. 하지만 네. 과연 신경호 교육감의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이제 선고 공판에서 드러나겠습니다. 선고는
9월 1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물론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하지 않겠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이면 이 양반은 어쨌든 지금 리스크가 걸려 있다. 맞아요. 이 사람은 날아갈 수가 있다. 언제든지 잘못하면은 그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이 되죠. 물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겠지만 1심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선 도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후보자 함합형 했을 때도 그래서 미리 약간 자기 측근을 좀 준비시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경호가 못 나올 것을 대비해서 본인의 어쨌든 전 비서실장을 지금 약간 대기시켜 놓는 듯한 움직임도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더 확정이 되고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은 아무리 측근이 나와도 그런 걸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나는 그냥 재선하겠다. 어쨌든 나 지금 잘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선 임기 도중에 이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래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직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강원 교육을 본인의 개인 비리 때문에 정말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빠뜨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책임을 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어쨌든 뭐 재선 도전을 하든 뭐 포기를 하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강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정의당 강원도당 최근에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에 다시 이름을 돌아왔죠. 복귀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 강원도당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9월 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사퇴하라. 뭘 버티고 서 있냐. 이미 징역 3년 구형 때렸는데 당장 내려와라.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렇죠.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하는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도 그래서 하는 말이다라는 점. 앞서 저기 원강수 시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래서 교육감도 잘 뽑아야 한다. 그럼요. 네. 교육감 한 명 잘못 뽑으면 이렇게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다. 실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내일 교육감 관련 에피소드를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근데 그런 가운데 구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강사명 전 강원도 교육청 기획조정관 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 대표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갑니다. 교육감이란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가? 그리고 사실 강사명 씨도 지난 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나왔었고 떨어지셨고 이번에 또 몸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감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곁들여 주셨거든요. 그런 얘기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또 신경호 교육감 3년에 대해서 또 평가도 있으니까 내일 또 자세한 얘기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서는 또 해볼 예정이니까 또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습니다.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첩첩토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디에 쓰실 건가요? 척척토크 오늘은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되게 명량하게 읽으시네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요 주제를 잡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방송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한창 창궐을 하던 2020년 6월 우리 조국인 에디터의 그때 지금 차랑 같은 차였나요? 맞아요. 같은 차였어요. 같은 차였나? 네. 그래요? 벌써 그 차가 그렇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차를 뽑은 지 채 거의 막이었을 거예요. 한 달이 채 안 됐던 시기였을 거예요. XM 뭐죠? 3. XM3 지금 타고 계신데 원래 그저 모닝이었고 네네. 그래요? XM3였어? XM3에서 어쨌든 저희가 첫 녹음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때는 막 휴대폰 들고 녹음기 들고 막 했던 시절인데 그때 그 원주 아는 척 에피소드 1회 주제가 긴급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셨나요였어요. 마침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때 뭔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마침 우리가 지금 이제 168회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디에 쓰실 건가요를 잡게 됐다는 점 좀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됐잖아요. 신청과 지급이. 벌써 1,000만 명, 2,000만 명 신청하실 분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재 씨 신청하셨나요? 나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번 주가 이제 신청 첫 주라서 저는 못합니다. 금요일 해야 돼요. 지금 끝자리가
0과 5. 0과 5인 분들이 이제 금요일이죠. 제가 저도 0이어가지고. 맞네. 금요일에. 우리 같은 날이네. 그러니까요. 90년생이고 저 95년생이기 때문에 전 금요일에 해야 되고요. 뭐 이미 하실 분들은 다 하셨겠죠. 저희 빼곤 다 하셨겠네요. 아마 거의 다 하시지 않았을까. 0과 5가 아닌 분들은 이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급이 생각보다 좀 빨리 되더라고요. 거의 다음 날이면 바로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신청하자마자 바로 쓰셨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네, 저희 짝꿍도 이제 화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어디에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주하는 축 처음 댓글 달렸을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한창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셨나요? 얘기하고 나는데 결국에는 우리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판 하자 약간 이렇게 끝났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아직 정확히 들어보지 않아서 그때 댓글에 뭐 그런 얘기도 좋은데 우리가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피드백 하나하나를 유심히 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좋은데 좀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그럼 반면 교사 삼아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하면서 신청부터 저도 아직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서 함께 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기간 1차 기간이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더라고요. 이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또 달리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1차는 9월 12일 금요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월 10일까지. 뭔가 잊은 게 있다. 8월 안에 하세요 그냥. 맞아요. 8월에 하셔야. 근데 왜냐면 이게 2차가 또 9월에 그렇죠. 이제 신청을 시작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직 여유 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8월까지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첫 주만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 가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2차는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이건 뭐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사용 기한은 1,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못하면 날아갑니다. 맞아요. 아까운 무조건 자동 소멸이라고 하니까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받는다고 해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아서 신청을 할 것 같고요. 방식이 크게 보면은 지금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찾아가는 신청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로 나뉘는 거죠.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을 통해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제 신용 체크 카드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카드사에서 알람이 엄청 와요. 우리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실적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카드사에서 신청해달라 이런 알림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앱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뭐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이제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거동이 좀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이제 지자체가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신청을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일단 사용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에서 일단 가능하죠. 원주시에서만 여러분들 사용 가능합니다. 맞아요. 횡성군 안 됩니다. 원주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특별시, 광역시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럼 이제 구에서는 어느 구를 가든 다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이면은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사용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 그 사용 기간 이게 내가 원주에서 신청을 했는데 11월 이전에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이사간 지역에서는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구나. 근데 신용 체크카드일 경우만 가능해요. 맞아요. 뭐 당연히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았으면은 못 쓰죠. 거기서만 써야죠. 그런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당연히 이제 상품권 가맹점, 그러니까 평소 쓰시던 데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원주사랑 상품권.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는 가능하다. 이것도 거의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 업종에선 다 가능한데,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 사용 불가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사행업종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K 플라자라든지 뭐 이마트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커 보인다.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이런 데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온 거죠. 원주사랑 상품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편의점은 경우에 따라 또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가는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도 뭐 거기가 이제 개인 사업자냐 직영점이냐에 따라 아마 스타벅스는 안 될 거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는 프랜차이즈는 또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마
서브 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가게 앞에 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이런 그렇죠. 스티커들이 대부분 뭐 있어가지고 X 배너 띄워놓고 난리 났어. 지금 벌써 여기서 다 됩니다, 여러분들. 50표 이렇게 되고 다이소도 지금 사용 가능한 매장 같은 경우는 또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잘 또 살펴보셔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금액이 또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죠. 네, 워낙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일단 1차 이제 지급액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은 이제 15만 원이 일단 디폴트입니다. 15만 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비수도권 지역. 강원도 해당됩니다. 그쵸. 비수도권이라 하면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만 원을 얹어줍니다. 네네. 그래서 원주 시민은 1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으로 생각해 디폴트로 네. 이제 받게 된다는 점. 여기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 원주 시민일 경우에 33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네.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원주 시민은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은 5만 원이 인센티브로 얹어집니다. 8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3만 원 플러스 5만 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면은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원래 15만 원을 주는데 거기 5만 원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2만 원이 더해진다. 그렇죠. 네.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 수급자는 4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2개나 해당이 되네요. 12개가 해당됩니다. 이거 네. 마침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좀 눈이 침침해서 이게 너무 작게 나서 보면은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네. 횡성됩니다, 여러분. 횡성됩니다. 횡성 청취자분들도 네. 계시네. 야, 근데 삼척이랑 태백은 신대도 포함이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눈물이 네. 납니다.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군이 제천도 포함이네. 제천도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네. 제천 위기입니다. 충주는 빠졌는데 제천은 포함이 됐구나. 아이고 이거 참 새삼 좀 심각성을 좀 느끼게 그러니까 이게 되네요. 다른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좀 새삼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사실 그 원주는 웬만한 사실 경기도의 어떤 시군보다 또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비수도권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3만 원을 얹어 받게 된다는 거. 요 약간 메리트가 있네요. 우리 강원도라는 점이 이럴 땐 참 그러니까 좋아요. 원주가 뭐 수도권 시대다 그렇죠. 이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여주 양평보다는 좀 도시잖아. 그렇죠. 우리가 비수도권 혜택을 받게 네. 되는. 경기도는 참고로 가평군, 연천군만 지금 감소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비교가 네. 됐거든요. 요런 점은 약간 또 아이러니하다.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차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90% 이제 상위 10%만 상위 10% 제외한, 빼고 네. 하위 90% 이거 대부분 다 준다는 거죠. 맞아요. 우린 다 포함될 것 같아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 28만 원. 네. 든든한데요? 30만 원에 육박하는 X를 받을 수가 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약간 해프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21일이 첫날이었잖아요. 그 신청하는 7월 21일이. 그때 이제 선불 카드로 신청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 체크 카드가 있는데 이제 선불 카드는 충전된 거죠. 맞아요. 네. 18만 원을 이제 충전해서 주는 그 선불 카드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량을 확보를 못했었대요. 원주시가 처음에. 그래서 21일에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그날 바로 줘야 될 거예요. 선불 카드를. 그렇죠. 신청을 왔어요. 네. 근데 8월 4일에 오세요. 선불 카드가 그때 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오라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불만이 폭발한 거죠. 아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받으러 오라고 해놓고서 또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8월 4일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지. 선불 카드로 신청하는 건데 오픈런하러 온 사람한테 그쵸. 지금 8월 4일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그때 신청하지 뭐하러 지금 오냐. 아니 그리고 차라리 다른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하면은 그 다음날에 바로 포인트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 물량이 너무 지금 딸려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비판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물량을 확보했대요. 그 다시 한번 선불카드를 정상 지급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게 또 확보될 수 있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춘천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일찌감치 다 확보를 해가지고 정상 네네.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원주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원주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쵸. 애꿎은 일선의 행정복지센터만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의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행정인지. 시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요. 일선에서 이렇게 다른 거 고생합니다. 신경 쓸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고생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꼼꼼하게 안 챙기셔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 폭발했는데 이게 뭡니까? 8월 4일에 오라고 해서 이제 안내받고 돌아간 사람들은 또 뉴스 보고 뭐야 다시 확보됐어? 그럼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쨌든 또 한 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뭐 원주 MBC든 KBS든 많이 언론에서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주. 그러니까 이제 국인 씨도 아직 신청을 안 하셨고 곧 받으실 거죠? 저도 이제 곧 신청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메인이 이건데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에 쓸 거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다 여러분들 쓰십니까? 갑자기 이제 18만 원 생기고 이제 도합 이제 28만 원 생길 예정이신데 뭐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저희 와이프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바로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으니까 확실히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보삼성 그 아파트 상가에 예전에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편의점이 이제 운영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슈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CU 없어졌어요? CU 없어졌어요. 그게 슈퍼로 대체가 그냥 슈퍼로 바뀌었어요, 아예.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네. 슈퍼가 편의점을 밀어낸 꼴이 됐네. 요즘에는 그 자리가 없어져도 다시 편의점을 많이 하시잖아요. 슈퍼를 잘 안 하시고. 근데 어쨌든 슈퍼가 생겼는데, 근데 아무래도 슈퍼다 보니까 뭐 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맥주 4캔에 10,000원, 12,000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래도 잘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뭐 PB 상품도 별로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안 가게 됐는데 이게 민생 회복 부분을 받으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지역 순환 경제의 호텔 경제학의 효과인가요? 진짜 그건지 안 쓰던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은 우유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보통 배달을 시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차 타고 대형마트를 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민생 회복 쿠폰은 대형마트에서 못 쓰고 이러니까 슈퍼에서 가격이 조금 되더라도 이거 뭐 받은 돈인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약간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쵸. 생겼으니까 또 이게 뭐 좀 팔아드리자. 바로 내가 평소에는 잘 오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니까 이게 동네 슈퍼를 거리낌 없이 가게 된다. 근데 이거 진짜 분명히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동네 우리 저번 연초에도 소개했지만 동네 서점에 가서 좀 책을 살까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마일리지를 한 푼이라도 쌓으려고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생긴 돈 이거 어차피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못 쓰니까 그럼 내가 동네 서점 가가지고 그때 주비 씨가 소개해준 한 곳이라도 가든 여러 곳을 가든 거기서 다 28만 원 쓰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책을 사볼까 생각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토지가 전권 세트 하면은 한 25에서 28만 원 사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서점에 그걸 딱 주문해놓고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근데 진짜 큰 결심이긴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 가능은 하겠다라는 좀 그렇게 말만 하고 또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도 만약에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표를 안 보고 뭔가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 지점이 가장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던 그러한 긍정적인 소비들을 조금 더 과감히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지금 긴급 이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이번에도 쿠폰으로 이름이 나오겠는데 뭐 이거 포함해서 이제 지역 화폐도 그렇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요거 뭐 논란이 이어지니까 뭐 KDI 같은 경우에는 효과 없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실물 경제로서 이렇게 접할 때 현실에서 접할 때는 그래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가던 데 가게 되고 잘 안 사던 거 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내 가게 경제 입장에서는 효과는 있다. 그럼요. 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뭐 배움이 짧아서 내 가게 경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28만 원 슈퍼에 다 쓰신다고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을 그렇게 좀 쓰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점 한우 하나 이참에 네. 저기 갑니까? 어디야?
중앙시장에 한우골목 갑니까? 1호집 뭐 여주집 네. 뭐 다 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저는 제한이 있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소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중심 그런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뭐 물론 대부분이 30억 이하이긴 하겠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평소에 몰랐던 곳을 새롭게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슈퍼 자주 가게 될 것 슈퍼. 같다. 그 다음에 저희는 동네 슈퍼. 음식점, 그 다음에 슈아 옷을 좀 슈아 이제 옷까지. 사게 될 것 같다. 알차게. 생각이 또 들고. 네. 뭐 아동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쨌든 옷가게들이 또 맞아요. 지역에 있으니까 네. 우리 또 왕년에 로데오 거리에 또 이제 원주의 명동으로 그쵸. 불렸던 뭐 네. 그런데 아직도 옷가게들 있기도 그래서 하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시간 날 때 그 중앙시장에 가면은 아, 아동복 많죠. 많이 맞아. 파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슈아 옷도 사고 뭐 구두도 사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그때 뭐 하더라고요. 한우도 하고. 네. 그거 좋네. 아, 그러고 보니까 슈아도 받을 수 있나요? 슈아도 받을 수 아, 있어요. 이거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 세대주가 저희 와이프다 보니까 와이프가 같이 신청할 때 아니, 그러면 네. 도합 얼마 받으시고? 저희는 60, 70, 28만 원 거의 80, 70만 원, 80만 원에 80만 원 네. 육박하네. 네. 와. 든든한 든든합니다. 소비 생활을 1인 가구는 그저 28만 원. 이게 또 규모의 경제가 되네. 아유, 모아놓고 역시 보니까. 확실히. 네. 이게 슈아까지 받게 되니까 이게 쏠쏠한데요? 이게 그거 생각 못했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지난번 코로나 때와 확실히 달라졌던 게 이게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소비의 기준 자체가 확실히 아이 중심으로 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어쨌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좀 네네. 쓰려고 하는 네, 그래서 옷을 뭐 사든. 아이 장난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우유도 사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달라진 지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육아로 흐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 네. 중에 육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근데 투받아서 떼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또 쓰다 보니까 원래 기존 생활비에서 나가던 아이를 위한 돈이 세이브 되다 보니까 그런 돈은 또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조삼모사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네. 가지로 그렇군요. 우지 씨는 그러면은 책 말고는 따로 없나요? 저요? 네. 뭐 놀고 먹고 뭐 즐기고 뭐 다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뭐 특별하게 뭐 기깔나는 그 소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겠죠. 근데 평소에 잘 안 사 먹던 것들, 이를테면은 과일 같은 거. 오. 네. 1인 가구는 잘 안 먹으니까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그럼 이참에 이제 마트 가가지고 좀 하나 좀 한번, 사와가지고 여기 되나? 여기 대대로 마트 여기 30억 넘을 것 같아. 기업형 안 되지. 슈퍼마켓. 대대로는 안 되겠다. 대대로 안 되는구나. 네,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동네 네. 어디 동네 슈퍼라도 가서 과일이라도 좀 한 사발이 사다가 좀 먹는 게 우리 또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1인 가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네. 또 과일도 챙겨 먹을 수 있게 좀 제 스스로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도 우리 또 돈 생기면은 또 먹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이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한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치 한 사발이 정도 이번에 좀 때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그 참치도 원래는 가장 낮은 단계 코스를 했다면 주로 네. 이거 뭐 상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단골로 시키는 이제 오산 좋은 참치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 그 혼술 참치 1인 메뉴를 가장 저렴하게 파는 곳 중 하나입니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격대에서 봤을 때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한 최근에 가격을 올리시긴 했는데 원래 19,0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 21,000원, 22,000원 정도 되긴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쵸, 뭐 1인 메뉴로. 혼술 참치로 네. 나쁘지 않다. 그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한 45,000원, 한 5만 원대도 한번 시켜가지고 좀 약간 중급 코스로 좀 먹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혼술이 아니라 한번 좀 더 좋은 부위들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먹는 데 다 쓸 것 같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쵸. 한번 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이 소비 쿠폰을 좀 쓰실 계획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깔나는 아이디어들. 아이디어, 네. 공유해 주세요. 아직 기간이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쵸. 네. 좋은 일 함께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척척 금 마무리입니까? 그래요? 아니 오디언스 일단 써봐야 또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디에 쓸지 척척 토크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없는 선출직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제 주변에서도 얘기합니다. 누가 출마한지도 모르는 거는 당연하고 네네. 교육감이 뭔 일을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 하는 건 알겠다. 교육에 관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뭐 구인 씨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쵸. 아이도 없는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 얘기 같지도 않고 그럼 뭐 교육은 그렇게 중요한가 내 삶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교육감이 물론 높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체감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좀 체감했는데.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김상권 교육감이 딱 당선돼가지고 두발 자유, 저 학생인권조례 해가지고 그리고 야자 폐지 뭐 이렇게 되고 나는 확 와닿았는데. 교육감 이게 열일하는구나 교육감이. 확실히 이제 그 민선 교육감 시절과 설마 관선 때 다녔어요? 네. 뭐야? 그러니까 제가 딱 졸업하고 이제 민선 민병이 이전 세대구만. 네네. 야, 그러면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진짜 부분에 모르지. 또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민선은 확실히. 그래도 네. 학교 다니신 분들 확 체감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 강원도는 고교 평준화가 돼버렸으니까 맞아요. 원고 네. 원여고 뭐 이게 포함해가지고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신 분들은 좀 그 기억이 또 생생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 교육감 바뀌니까 이게 뜯어 고치더라고 화끈하게. 근데 사실 그건 이제 학교 다닐 때란 말이에요. 학교 떠나고 뭐 대학만 오더라도 사실 교육감에서 멀어지니까 고등교육은 어쨌든 투표할 때도 그냥 대충 뭐 이 사람이 보수 후보란다, 진보 후보란다 어떤 이런 성향이더라. 공약 네. 뭔지도 잘 와닿지 않는데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뽑혀가지고 지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행정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 직접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그리고 출마할 예정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모시고 교육감이란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강사명이란 누구인가부터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좀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육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예정입니까? 뭐 이런까지 전반적으로 얘기한 게 2시간 정도 됐거든요.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어떤 교육감 그리고 교육 정책 전반을 둘러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교육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원조 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원조 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 16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